요즘 기업에서 마케팅, 홍보 업무를 하는 분 또는 ESG 업무나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하는 분이라면 꼭 알아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그린워싱인데요. 실제로는 환경에 이롭지 않으면서 제품이나 서비스가 친환경적인 것처럼 과장하거나 허위로 홍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위장 환경주의라는 마케팅 전략이기도 한데요. 그린워싱, 왜 꼭 알아야 하고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안녕하세요. 장품 변호사입니다. 그린워싱이라는 단어는 1986년 미국의 환경운동가이자 작가인 제이 웨스터베리 처음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녹색과 세탁의 합성어로 화이트워싱, 겉만 번지르르하게 꾸미는 것, 이런 단어에서 착안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웨스터벨은 호텔에서 수건을 재사용하면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는 안내문을 보고 실제로는 호텔이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하면서 친환경을 내세우는 행태를 비판하면서 이 용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 기업들의 환경 마케팅이 대중화되면서 기업들이 소비자의 친환경 욕구를 악용해 거칠에만 하는 행태를 비판하는 개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기업들은 왜 그린워싱의 유혹에 빠지게 될까요? 바로 경제적 이익 그리고 기업 이미지 때문입니다. 친환경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친환경 이미지는 곧 브랜드 신뢰와 구매로 연결됩니다. 실제로 설문조사에 따르면 90%의 소비자들은 같은 값이라면 친환경 제품을 구매한다 라고 답했습니다. 심지어 비싸더라도 친환경 제품을 구매한다 라는 소비자가 50%에 달했습니다. 친환경 상품과 서비스를 강조하면 그만큼 매출 증가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지요. 비단 상품과 서비스만이 아니라 기업과 브랜드 이미지의 제고를 위해서 역시 활용이 됩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지구를 생각하는 기업, 우리 자손과 미래를 걱정하는 기업, 지속 가능성을 고민하고 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해 전력을 다하는 기업, 이런 이미지가 형성이 되면 당연히 브랜드 평판도 올라가게 되겠죠. 또한 ESG 경영이 기업 평가의 중요한 기준이 되면서 친환경 이미지를 갖춘 기업은 투자자와 기관의 자금 유치에 유리해졌습니다. 대형 투자자와 연기금도 ESG를 중시하면서 기업들이 친환경 지속 가능성을 표방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요약하면 친환경 이미지가 곧 돈이 되고 기업 평판과 투자와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그린워싱의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확히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그린워싱은 규제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소비자는 친환경 제품을 구매한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환경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제품을 선택하는 경우 소비자의 신뢰를 훼손하고 피해를 야기합니다. 이른바 거짓 광고, 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입니다. 나아가 진짜 친환경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 역차별을 받고 친환경 시장의 성장과 혁신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와 금융시장이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위험도 있겠죠. 즉, 그린워싱은 단순한 마케팅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 시장, 환경 모두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행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기관은 그린워싱 행위를 별도로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린워싱을 규제하는 법령은 크게 두 개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표시광고법이고요. 다른 하나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이라고 합니다. 세부적인 차이는 있습니다만 핵심은 거짓된 광고, 과장된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두 단계의 판단 기준을 명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거짓, 과장, 기만 광고라는 게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말 그대로 사실과 다른 것,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것, 은폐한 것, 축소한 것, 이런 광고가 모두 이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천연식물성 주원료를 다른 부원료와 화학 반응해서 나온 상품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상품을 천연이라고 표시하고 광고합니다. 안 되겠죠? 또는 휘발유 1리터로 10km를 주행할 수 있다 라고 표시만 간단하게 하고 그게 과연 혼잡한 시내 기준인지 고속도로 기준인지 전혀 밝히지 않았습니다. 소극적인 사실을 은폐하는 것, 그래서 소비자의 오해와 오인을 유도하는 것, 이런 광고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광고를 할 때는 실증이 중요합니다. 실증이라는 것은 표시 광고에서 주장한 내용 중에서 사실과 관련한 사항이 진실임을 합리적 근거나 객관적 자료를 통해서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자는 자기가 한 표시 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실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기준입니다. 소비자 오인성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모든 거짓 과장 광고가 곧바로 위법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비자가 그 광고를 보고 잘못 알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신발을 신게 되면 하늘을 날게 되는 광고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종종 보실 텐데요. 당연히 거짓 광고입니다. 하지만 이 광고를 보고 소비자들이 저 신발을 신으면 하늘을 날 수 있구나 라고 인식하지는 않습니다. 시적 허용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광고 작품에서 허용되는 나름의 표현 방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그린워싱의 대상이 되는 환경성 표시 광고는 몇 가지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조금 더 보강이 됩니다. 어떤 제품과 서비스의 환경성이 있는지, 그러한 환경성을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게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역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울창한 숲, 나무 이런 광고 많이 보셨을 텐데요. 자연 이미지, 녹색 글씨 이런 것들로 제품을 광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제품에는 이러한 친환경성이 없었습니다. 특정 문구는 없고 이미지와 색상만으로 인상을 심어준 광고입니다. 자, 이런 광고 문제가 될까요?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친환경을 암시만 하는 광고는 원칙적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환경표시광고 심사지침은 환경성 광고의 명확성 원칙을 규정하고 있어서 근거를 가지고 이러한 광고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둘째,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이 3분의 1로 감소한 것을 근거로 탄소 배출을 33% 더 줄였습니다 라고 표시 광고를 하면서 아주 작은 글씨로 운송 제외 이렇게 표시한 광고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자, 거짓말은 아니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이 제품은 운송 단계에서 탄소 배출이 가장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 를 살펴보면 탄소 배출량의 감소량은 미미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표시 광고는 소비자가 환경성을 오인할 수 있는 광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른바 전과정성 원칙입니다. 환경 관련 표시 광고는 상품의 원료 획득부터 생산, 유통, 소비, 폐기까지 라이프 사이클에 걸쳐서 자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고려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용하시는 침대 보시면 헤드레스트, 프레임, 매트리스 이렇게 다양한 제품의 구성 요소가 있죠. 이 중에서 만약에 매트리스만 친환경 인증을 받았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밝히지 않고 제품 전체가 인증을 받은 것처럼 이 침대는 친환경 침대입니다 라고 광고를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역시 그린워싱입니다. 환경 관련 표시 광고를 할 때에는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누락, 은폐 또는 축소해서는 안 됩니다. 완전성 원칙이라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외에도 여러 원칙들이 있는데요. 이 모든 원칙들이 친환경 광고에는 추가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다시 강조를 하자면 표시 광고의 환경성에 관한 거짓 과장성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소비자들이 그 환경적 속성을 잘못 인식할 가능성이 있는지 관점에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다양한 그린워싱의 사례들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사례입니다. 2024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지방법원은 KLM 항공사가 환경 친화적의 메시지를 광고에 사용하면서 소비자를 오도했다면서 19개의 환경 관련 광고 중에 무려 15개를 모호하고 과장되었다라고 불법이다라고 판결했습니다. 광고를 살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푸르게 우거진 숲풀 사이로 비행기가 날면서 문구가 나옵니다. Fly responsibly, be a hero, fly CO2 zero. 이 표현만 놓고 보면 소비자들이 오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광고들은 SAF 그리고 탄소 상쇄 프로그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속 가능한 이미지를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실제 효과는 미미한데 마치 비행이 환경에 도움을 주는 그런 인상을 주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미국의 코카콜라 광고도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코카콜라가 어떤 광고를 했냐면요. 콜라병의 재활용이 잘 된다. 이거를 강조하는 표현을 사용해서 마케팅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슬로건은 Every Bottle Back이라고 해서 모든 병을 우리가 회수한다. 재활용을 위해 탄생했다. 쓰레기 없는 세상을 우리가 만든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초록색, 풀, 잔디밭 이런 자연 이미지를 함께 사용을 했습니다. 이 광고에는 어떤 그린워싱의 요소가 숨어 있을까요? 주된 근거는 코카콜라는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지속 가능한 기업이 아니다. 스스로 환경을 위해 대단히 노력하는 기업이라고 소개한 것은 문제다. 자, 또한 코카콜라가 주장하는 재활용 노력 이런 것만으로는 코카콜라가 생산하는 플라스틱 오염을 완화 그렇게 할 수는 없다. 그래도 마치 충분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도했다. 또한 코카콜라는 2025년까지 포장재 100% 재활용이라고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를 했는데 막상 들여다보니까 이를 달성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이처럼 미래지향적인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나 실행이 없다면 소비자를 기만한 것으로 간주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린워싱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반대로 그린워싱에 대한 경각심이 지나쳐서 친환경 마케팅을 전혀 하지 않고 침묵하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린워싱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린워싱 규제의 핵심은 친환경 마케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친환경 마케팅으로 소비자들을 기만해서는 안 된다는 데 있습니다. 시장에서 기업과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는 정확하게 소비자에게 전달이 되어야 되고 친환경, 지속 가능성이라는 표현이 갖는 본질적인 모호성, 추상성을 인식해야 된다는 것.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기업과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형성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나눈 개념과 사례를 통해서 친환경 활동과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제와 지원 간의 균형 잡힌 접근이 가능해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그린워싱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